저에게는 친한 일본인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잠시 외국에 살 때 만났는데요. 처음에 전 그 친구가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말을 걸었었거든요.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외모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긴 하지만 분명 나름 다름이 있고 또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그 친구는 딱 친근한 한국인 아줌마의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거의 4, 5년을 한국인 친구 못지않은 사이로 지내다가 서로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고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 탓에 만나지도 못한 채로 몇 년을 보냈답니다. 그래도 가끔 서로의 나라를 방문할 날을 기약하면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언젠가는 그 친구가 최근에 정말 재미있는 한국 드라마를 봤다면서 추천해줬어요. 그전에도 그 친구가 추천한 한국 드라마를 종종 제가 보곤 했었거든요. 얼마 전 문득 그 친구의 얘기가 생각나서 보기 시작한 드라마, 바로 송혜교, 박보검 주연의 남자친구였어요. 라인업 자체가 예술이라 당연히 재미있겠지만 어쩐지 손이 안 갔었는데 어쩌다가 제가 그만 클릭을 하는 바람에 며칠을 드라마 페인으로 보내게 되었답니다. 나이도 살아온 환경도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조금씩 가까워지는 그 설레는 시간. 저에게는 이 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이지만 괜히 함께 설레는 몇 날 밤을 보냈네요. 안녕하세요. 수원 FM 방송활동가 DJ 윈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우리 기특한 청소년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뒷모습만 봐도 마음이 울컥하는 부모님들, 그들 모두를 위한 라디오 평범한 하루 시작합니다. 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갑자기 윈터 DJ가 사랑 타령을 하고 있나 하셨죠? 가을이잖아요. 아무래도 가을을 타나 봅니다, 제가. 실은 전 원래 가을 타는 사람은 아닌데요. 엊그제 창녕문 근처에서 친구를 만날 일이 있어서 팔달문에서 버스를 내려 성곽을 따라 걸어갔거든요. 그냥 간만에 산책이나 할까 하는 마음으로 간 거였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바람도 선선하니 기분도 좋고 어쩐지 마음이 뽀송뽀송해지더라고요. 멀리 보이는 팔달산도 그보다 더 멀리 보이는 광교산도 예쁘고요. 여러분들도 이 아름다운 가을이 사라져버리기 전에 성곽 따라 산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가족과 함께도 좋고요. 혼자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혼자라면 이 노래를 들으면서 걸어보세요. 카더가든의 가까운 듯 먼 그대여. 저 달빛에 그려지는 그대의 미소를 간직해 그 을진 저 노을 속에 그대 얼굴이 떠올라 또 찬 바람이 불어와 그대의 맘을 뒤흔들며 포근한 저 바람 되어 안아줄게 그대는 밤하늘에 놓인 작은 별 같아요 매일
있어요. 매일 밤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맘을 흔들어 놓네. 이런 계절에 듣기 좋은 목소리라 선곡해봤습니다. 카더가든은 왜 활동명이 카더가든인지 혹시 아시나요? 가수의 이름이 차정원이거든요. 참 감탄스럽죠. 이런 장명 센스라니. 저는 카더가든이 부른 명동콜릭을 듣고 그때 그 가수를 처음 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확 빠져들어 버렸어요. 명동콜릭은 원래 크라잉넛의 곡인데요. 원곡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편곡을 했는데 원곡을 전혀 훼손하지 않은 듯한 느낌. 편곡 버전을 듣다 보면 원곡이 듣고 싶고 또 원곡을 듣다 보면 편곡 버전을 찾게 되는 희한한 경험을 했답니다. 결국 둘 다 저의 플레이리스트 목록에 올라가게 되었고요. 물론 이것은 음악에 대한 지식 같은 건 없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삐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일본인 친구 얘기를 했었죠. 잠깐 그 이야기 좀 더 할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배웠었는데요. 3년 내내 배운 것 치곤 제 머릿속에 남은 게 굉장히 미미했죠. 말만 할 줄 알면 누구나 안다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정도. 뭐 그 외에 몇몇 짧은 문장이나 단어 정도요. 오겐키 데스까? 뭐 이런 거? 이건 다들 아시죠? 아무튼 수업 시간엔 퀭한 얼굴로 앉아있다가 시험 때 되면 벼락치기를 해서 겨우 성적을 얻어내곤 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겠죠. 언어를 언어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몽땅 외웠다가 시험 다음 날 뇌에서 지워버리기. 근데 진짜 웃긴 건요. 어느 순간 제 무의식 속에 들어있던 일본어들이 종종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일본 여행을 갔는데 어느 상점에서 구경을 하다가 신기한 걸 발견하고 저도 모르게 고래와 난데스까? 라고 말해버렸답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제가 일본어를 할 줄 안다고 생각했는지 상점 주인은 열심히 막 설명을 해줬고요. 저는 뭔가 알아들었다는 표정으로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를 외치고 나왔죠. 사실 뭐라는지 전혀 못 알아들은 건 당연하고요. 위에 얘기한 일본 친구와 대화를 할 때도 처음엔 서툰 영어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한국어도 썼다가 일본어도 썼다가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대화가 막 돼요. 그러다 보면 분명 제가 한국어로 말했는데 그 친구가 알아듣고 그 친구가 일본어로 말했는데 제가 알아듣는 경우가 생겨요. 발음과 뜻이 비슷한 단어가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는 몰랐던 저희는 서로 막 깔깔 웃죠. 온도, 준비, 가족, 무리, 민족 등등 많습니다. 그중 제일 웃겼던 건 삼각관계였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삼각관계. 완전 웃기죠. 또 발음이 똑같진 않지만 재미있어서 종종 따라했던 건 서로서로였어요. 슬슬 가볼까?의 그 슬슬이랍니다. 비록 벼락치기로 겨우겨우 떼었던 일본어 시험이지만 어쨌거나 제 몸의 세포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했나 봅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는 시험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너무 먼 길을 돌아왔죠. 시험을 주제로 얘기할 거였으면서 왜 엉뚱하게 자꾸만 일본어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제가 언어에는 좀 약하지만 외우는 걸 잘해서 일본어 성적이 좋은 편이라 일본어 선생님께서 좀 귀히 여기는 학생 중 하나였거든요. 저도 일본어 시간을 좋아했고요. 근데 어느 날 그 선생님께서 별명이 스매끼리였어요. 반별로 청소 검사를 하러 돌아다니시다가 바닥에 붙은 껌을 안 떼었다면서 주번 나오라고 했는데 하필 그날 주번이 저였어요. 다짜고짜 손바닥을 몇 대 때리고 가셨는데 어찌나 억울하든지 아픈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어제도 그제도 붙어있던 그 껌을 안 떼었다고 하필 오늘 제가 주번인 날 뭐라고 하시니까요. 그때부터 제가 일본어 시간마다 삐져있느라 그 다음번 시험에서 일본어 시험을 망쳤다는 슬픈 사연이 있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저 말고도 시험을 망친 사람이 또 있었네요. 한스밴드의 오락실. 시험을 망쳤어. 어우 집에 가기 싫었어. 예배됐어. 오락실에 들어갔어. 어머 이게 누구야? 저 때문에 아저씨.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 장난이 아닌걸. 또 최고 기록을 깼어. 처음이란 아빠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용돈을 주셨어. 단 조건이 붙었어. 엄마에게 말하지 말랬어. 가끔 아빠도 회사에 가기 싫겠지. 엄마 잔소리 바가지 돈 때문 숨이 막혀. 가슴이 아파. 무거운 아빠의 얼굴. 혹시 내 시험 성적 아신 건 아닐까. 오늘의 뉴스. 대낮부터 오락실엔 이 시대에 아빠들이 많다는데 혀끝을 쭉쭉 내타시는 엄마와 내 눈치를 살피는 우리 아빠. 늦은 밤중에 아빠의 한숨 소리. 옆에 신나게 코골며 잠꼬대하는 엄마. 가슴이 아파. 무거운 아빠의 얼굴. 혹시 내일도 회사에 가기 싫으실까. 아침은 오고 또 엄마의 잔소리. 도시락은 아빠 거 내 거 두 개. 아빠 조금 있다 또 거기서 만나요. 오늘 누가 이기나 열어봐요. 승부의 세계는 너무너무 냉정해. 부녀간도 소용없는 오락한판. 아빠 힘내요. 난 아빠를 믿어요. 아빠 곁엔 제가 있어요. 아빠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빠를 너무 사랑해요. 가요계의 혜성처럼 등장했던 한스밴드 1집에 수록되었던 곡이에요. 저는 여태 그들이 한씨 세자매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름의 돌림자가 한이었네요. 선생님을 좋아하는 소녀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해서 데뷔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선생님 사랑해요가 타이틀곡이었고요. 후속곡이었던 오락실은 외환위기로 힘들었던 당시 상황을 잘 표현한 곡으로 타이틀곡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답니다. 신기한 건 요즘 초등학생들 대부분이 이 곡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사의 내용은 슬프지만 재미있고 멜로디가 경쾌해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인가 봅니다. 자, 그럼 행복의 물음표 시작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시험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얼마 전 많은 중고등학생 아이들의 중간고사가 끝났죠? 요즘은 중간고사를 패스하고 기말고사만 보는 학교들도 많긴 하지만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 혹시 시험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중학교 때는 거의 생각나는 게 없고 고등학교 때는
새 학년이 한 줄씩 섞여서 시험을 봤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꼭 제 소중한 방석을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왠지 그걸 깔고 앉아야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요. 그리고 사실 종교가 있긴 했지만 생전 기도 한번 안 하고 살다가 선생님께서 시험지를 나눠주기 시작하면 열심히 기도를 했던 생각도 나네요. 그분께선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요. 시험에 관한 에피소드 들려주신 분들이 계세요.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르브님의 사연입니다. 초등, 아니 국민학교 시절에요. 한자 시험을 잘 보면 상장을 두었거든요. 그래서 겁나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잘 봤죠. 그러나 그 해부터 한자 시험 상장이 없어져서 너무 슬펐던 기억이 나네요.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어린 마음에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스즈님께서는 영어 단어 쓰기 시험 문제였었는데 그 단어가 제 15cm 자에 써 있어서 맞힌 적이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요즘 말로 완전 꿀이네요. 이런 소소한 행운도 차단하기 위해서일까요? 요즘엔 시험 볼 때 책상 위에 딱 필요한 필기구 외에는 못 올려놓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은님께서는요. 모의고사 시험 때는 평소랑 쉬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시간 체크 못하고 친구랑 운동장에서 수다 산매경에 빠져 있다가 선생님들이 찾아다니고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억울한 건 친구는 끝번호라 교실에 없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중간 번호였던 저는 빈 책상이 티가 나서 혼자 시험 안 보고 뛰쳐나간 아이로 찍혀버렸어요. 덕분에 졸업 때까지 선생님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학교 생활을 했었네요. 라고 고등학교 때 추억을 들려주셨습니다. 본의 아니게 반항아가 되어버리셨네요. 다음으로 부르님은 대학 때 너무 어려운 과목 시험 시간이었어요. 내 자리 벽에 컨닝월을 만들어 놓고 대기했는데 교수님께서 들어와 전체 자리를 바꾸라고 하시는 바람에 그 자리에 앉은 친구만 좋은 성적을 받았네요. 승질나서 막걸리를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은근 슬쩍 일어나는 척 했다가 도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걸려서 열심히 이것저것 적어놓은 책상을 사수하지 못했답니다. 으르님께서는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올백 맞아서 기분 엄청 좋았는데 선생님께서 칭찬은 못해줄 망정 의심을 하셨어요. 공부 잘하는 애랑 딱 둘이 올백 맞았는데 제 시험지만 확인을 하신 후에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기분 안 좋았어요. 라는 기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건 담임 선생님께서 잘못하셨네요.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그런 실망감을 안기시다니요. 흐무님께서는요. 중학교 1학년 때 과학시험 주관식답이 호흡이었는데 그 단어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서 숨쉬기라고 써서 틀렸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그럴 때 있어요. 분명히 아는 건데 도저히 생각 안 날 때 정말 애타는 순간입니다. 교과서 왼쪽 페이지 가장 아래쪽에 써있는 그 단어. 근데 그게 뭐냐고요.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 제일 안타까운 건 시험 직전에 공부 하나도 안 한 친구한테 주관식 한 문제라도 맞추라고 알려줬는데 그 친구는 그 답을 써서 맞았을 때죠. 재미있는 사연들 너무 감사드려요. 시험에 관한 에피소드와 함께 혹시 나만의 징크스 같은 게 있는지 여쭤봤는데요. 늘 손에 들고 다니던 메모장 같은 게 있는데 그걸 갖고 있어야 안도감이 들었다고 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시험 전에 머리를 감으면 머릿속에 든 게 씻겨나간다는 말에 며칠 동안 떡진 머리로 다녔다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외운 게 입으로 새어나갈까봐 시험날 절대 말을 안 했다는 대전 사는 박미라 선생님. 제가 되도록 실명 공개를 안 하려고 자음만 불러드리고 있었는데 이분 얘기를 듣고 너무 재미있어서 꼭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었습니다. 공부 잘하신 비결이 여기에 있었네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시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시험을 망쳤던 기억도 징크스 때문에 머리를 못 감고 말도 못했던 그 시간들도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재미있는 추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괜찮아요. 비주의 괜찮아 듣고 올게요. 술 취해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어. 내 눈 속에 널 가득히 담고 슬픈 내 맘, 슬픈 내 마음 속에 너의 숨결을 느끼며 네가 안고 갔던 그 슬픈 것 모두 다 내가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거야. 비가 내리는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어. 이 빗물 속에 너의 눈을 감고 나의 슬픈 눈물을 감고 언제나 나를 위해 살아왔던 널 위해 준 것도 없이 오늘도 변함없는 또 어제 같았는데 술 취해 네가 내게 했던 말이 모두 사실인 줄 난 몰랐어. 미안해 이기적인 나를 용서해 사랑해. 다시 태어나도 널 사랑할 거야. 예쁜 새가 되어 나에게로 와줘. 기억 속에 지쳐 잠들기 전에 언젠가 서로 다른 인연으로 또 다시 만날 수 없다면 만나도 서로 기억할 수 없다면 마지막 너의 눈빛 속에 남은 내 모습까지 지워버려. 또다시 태어나도 기억할 수 없게. 비주는 다비와 주민으로 이루어진 혼성 듀오인데요. 이 둘이 발표한 앨범 대부분의 곡을 두 사람이 직접 작사, 작곡할 만큼 능력 있는 싱어송라이터였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다비의 비주얼과 가창 실력이 너무 눈에 띄는 바람에 그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누구보다 널 사랑해로 비주를 기억하고 계실 텐데 이 곡도 참 좋죠?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곡과 같은 미디엄 템포의 발라드가 엄청난 인기를 끌기 시작했으니 어쩌면 이분들은 그 분야의 선두주자라고 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코너 호밀밭의 파수꾼 시작할게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중간고사는 잘 치르셨나요? 뭐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한가득이지만 그래도 일단 당장 눈앞의 산 하나는 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홀가분하시죠? 언젠가 대학생 조카가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가면서 곧 시험 기간이라는 저희 중딩이에게 앞으로 그런 시험 100번은 남았어 하면서 놀리던 생각이 나네요. 오빠 나빴다 그죠? 여러분들도 동생들에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하나하나 높고 낮은 산을 넘어보도록 하자고요. 중고등학생 여러분들께도 시험을 주제로 수다를 좀 떨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되는 대로 풀어낸 썰들이라 내용이 제각각이지만 일단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먼저 진은님 사연이에요. 작년에 같은 반 친구 중에 시도 때도 없이 수학, 과학 문제를 풀어달라고 오는 애가 있었어요.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하나 보다 하고 풀어줬는데요. 계속 자기가 궁금할 때만 와서 저를 찾아요. 올해도 같은 반이 되었는데 계속 특히 시험 기간엔 저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더라고요. 참다 저번 주에 필요할 때만 사람 찾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네요. 차라리 잘 됐다 싶다가도 생각해보면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네요. 본인 아쉬울 때만 찾는 거라면 내 시간 쪼개가면서 도와준 보람이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은 흐무님께서 적어주신 글인데요. 하필 시험 1주 전에 좋아하는 가수가 내한하는데 너무너무 가고 싶지만 시험 때문에 고민입니다. 시험 1주 전이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잖아요. 근데 또 그 가수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진짜 고민이에요. 너무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여기엔 저보다 다른 친구들이 달아준 댓글이 더 설득력이 있어서 함께 소개해드리자면요. 흐무님에게 몇 학년 어떤 시험인지 묻기에 중2 중간고사라고 답하니까 고딩이면 몰라도 중2 중간이면 다녀오자 라는 대답을 여러 친구들이 해줬어요. 본인은 고등학생이라고 밝히면서요. 언니 오빠들 입장에서는 중학생이면 아직은 그래도 되는 나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다녀오세요. 다녀와서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되죠. 다음은 느근님의 고민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닌데 한 거에 비해 성과는 안 나오고 저보다 못하던 애들이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거 보고 진짜 현타 옵니다. 중학교 때는 평균 97, 8점 이하로 내려간 적 없고 고등학교 들어올 때 내신도 1등급이었는데 갑자기 길을 잃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전 기숙사에 있어서 같은 방 친구들이 얼마나 공부하는지 다 알 수밖에 없는데 맨날 잠만 자고 수업 시간에 집중도 안 하던 애들이 저보다 더 잘 나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시험 첫날부터 멘탈 털려서 아직 6과목이나 남았으니 힘내야겠죠? 아우 진짜 고민되시겠습니다. 가끔 갑자기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죠. 이럴 땐 잠시 쉬어가는 게 답인데 한창 시험 기간에 쉬어갈 수도 없고 어쩌나요. 달달구리라도 좀 먹고 기분이 나아지시기를 바라봅니다. 스부님은 시험을 보고 나서 좀 화가 났나 봐요. 이번 시험 보고 나서 완전 열받음. 도대체 시험을 그렇게 쉽게 내면 어쩌자는 거죠? 우리 반에만 100점이 10명이나 됨.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공부도 안 한 애들이 나랑 같은 점수 받은 거 보니까 진짜 짜증나요. 그랬구나. 뭔가 되게 허무했겠어요. 본인이 100점 맞은 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시험이 쉬워서라는 사실에 자괴감이 든다고 덧붙이셨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공부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시다. 그 와중에도 100점 못 맞은 친구들도 수두룩하잖아요. 저희 아이도 한번 국어시험을 망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완전 공부를 손 놓은 친구가 시험 전날 책 한 번 읽어보고 와서 시험 본 점수가 더 높은 걸 보고 좌절을 하더라고요. 그건 그 친구의 능력이고 운빨인 걸로 여기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다독여줬답니다. 그 밖에 몇 명 재미있는 사연 얘기해준 친구들도 있었어요. 내 친구 이번에 공부 레알 1도 안 하고 모든 과목 다 찍음. 그래놓고 20점대 나왔다고 승질난다는데 한 줄로 찍어놓고 그러는 거 이해 안 감. 이라고 느그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줄로 찍었다면 더 잘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다음으로 느스님은 오늘 내 점수 진짜 웃김. 한 과목은 96점, 다른 한 과목은 거꾸로 69점. 웃긴 건 이번에 69점 맞은 과목 지난번 점수가 96점. 69의 저주라고 짧은 글 남겨주셨어요. 그래요. 좌절하지 말고 그냥 웃어버리세요. 시험에 관한 생각들, 고민들, 재미있는 사연들 적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마지막으로 시험 끝나면 뭘 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푹 자고 싶다, 영화 보고 싶다, 찜해두었던 드라마 정주행하고 싶다, 친구들이랑 놀이공원 가고 싶다 등등의 답변을 해줬는데요. 저는 노래방 가서 몇 시간씩 노래를 부르며 시험에 찌들었던 제 영혼을 한 번씩 탈탈 털어줬던 것 같아요. 노래방 가서 부르면 스트레스 확 풀리는 신나는 곡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꼭 마지막 샤우팅까지 따라 부르셔야 합니다. 노브레인의 비와 당신.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알 수 없는 건 그런 내 맘이 비가 오면 눈물이 나요. 아주 오래전 당신 떠나던 그날처럼
이 곡은 영화 라디오스타의 OST인데요. 실제로 노브레인이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밴드로 영화에 출연을 하기도 했죠. 박중훈, 럼블피쉬의 버전도 다 좋은데요. 이 곡은 마지막에 그 샤우팅 때문에 노래방에서 전 꼭 노브레인 버전으로 부른답니다. 오늘은 행복의 물음표랑 호밀밭의 파수꾼을 좀 길게 하느라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요. 지난 시간 드은님께서 들려주신 지동시장에 관한 다른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번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 사연은 다음 방송 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쉽지만 조금 기다려주세요. 항상 누군가가 내 뒤에 있고 항상 누군가가 내 앞을 기세 좋게 달리고 있다. 잠시나마 아니란 생각에 잠기다 보면 순식간에 그들은 나만을 남겨두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릴 것이다. 파이팅! 제가 고3 때 썼던 다이어리에 적어두었던 글귀입니다. 저 자신에게 기운을 북돋기 위해 적어둔 글이겠지만 지금 보니 어쩐지 좀 살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가 하는 질문에는 의구심이 들지만 어쨌거나 의욕이 넘치는 학생이긴 했나 봅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노는 다이나믹한 학창시절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희 아이가 처음으로 시험이라는 걸 봤을 때 그간의 노력과 고생이 기특하고도 안쓰러워 시험 후 2주간은 최소한 해야 할 일 외에는 공부 걱정 없이 놀아라 라고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 그게 국룰이 되어버렸나 봐요. 시험 후 2주간은 꼭 수능 끝난 고3처럼 최선을 다해 놀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피식 웃음이 나오기는 하는데 잘 노는 것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등학생 언니 오빠들은 그러기엔 코앞에 닥친 입시 걱정이 크겠지만 적어도 며칠간은 맛난 거 먹고 편하게 쉬면서 머리도 식히고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아이들 시험 기간엔 어쩐지 마음이 쓰여서 같이 잠을 설치셨을 부모님들 며칠간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시고 하늘을 보세요. 요즘 하늘 진짜 예뻐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평범하지만 괜히 웃음나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편지를 쓰세요.